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례 없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세계 물가와 성장, 환율과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간 상충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통화정책 방향성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LG CNS를 시작으로 6개 기업이 코스피 상장에 도전합니다. 작년 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DN솔루션즈와 롯데 글로벌 로지스를 비롯해 K뷰티 기대주 달바글로벌, IPO 재도전에 나서는 서울보증보험과 K뱅크 등 대여급 기업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대여급 기업들 상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공모주 시장에 활기가 돌기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해서 올해 역성장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구간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팰리세이드 신차 효과와 경쟁사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점유율 확대 등 요인을 감안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드림팩토리2 중복 날짜가 연기되면서 현재 금양이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2차 전지 공장 잔금 지급 시점을 12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미뤘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새해 첫 거래 우리 증시는 엇갈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물 계약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환율은 소폭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에 우리 시장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요. 우리 증시에 관한 방향성들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지금 시장에 관한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다양한 공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와의 또 현대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와의 수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러한 훈풍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1%가량 급등 양상을 시현하면서 여전히 K방산주와 또 K조선주에 관한 온기들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수를 누르는 요인들이 있죠. 일단 우리가 반도체 투톱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0.5%가량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는 1.7%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 역시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다수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저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보합권 나타내고 있지만 삼성 SDI는 오늘 시장에서 2%가량 하락하면서요.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그나마 순매수하는 종목군들 찾아보니까 금융주 쪽으로의 순매수세가 보이더라고요. 그의 영향인지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고요. 다만 보험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바이오주들에 관한 부담감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필두로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들의 하락세들도 오늘 시장에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조금 멈췄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모셔보는 것 같은데요. 지혜스토리의 박정윤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같이 시장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시장이다. 정초의 연초 효과, 1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거래일,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도 전강 후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코스닥은 낙폭과대 중소형주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 주요 3대 섹터가 좀 약한 반면 코스닥은 로봇을 중심으로 중소형주 활기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정초 효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 랠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시장이라서 대표님 아쉽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네. 이제 크게 달라지려면 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환경이 변해야 될 것 변해야 같아요. 되고, 네. 일단 무엇보다도 환율 잡혀야 되는 거죠. 환율이 잡히면서 외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항공무료 비중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코스피를 중심으로 집 나갔던 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단에서는 결국은 크게 달라지려면 기승전 환율이 잡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녹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빈자리를 그래도 중소형주 코스닥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1월 효과를 기댄 코스닥 중소형주 랠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 어서 해결이 되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인데요. 핫 섹터, 핫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장 움직였었던 섹터,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yes or no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좋은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한번 핫 섹터, 핫 종목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을 섹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래도 시장의 다양한 모멘텀은 산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수는 약하지만 그래도 섹터는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핫 섹터, 어떤 섹터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쪽은 로봇 을 중심으로 한 있었죠. CS 네.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력 설비 쪽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AI 쪽부터 먼저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또 첫 번째 핫섹터는 AI 챗봇인데 마음 AI는 사실 지난 거래일에서도 크게 좀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이쪽 섹터를 좀 가지고 오신 또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CS 모멘텀 이런 부분이 살아있고요. 또 마음 AI가 CS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퀄컴과 온디바이스 AI 협력 성과를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일정을 좀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이벤트 드리본 관점에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퀄컴의 수다 홈 IoT 제어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시연하는 부분 자체가 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있을 CS에서의 어떤 그 개별적인 이벤트 드리문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CES 모멘텀 소멸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분명히 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럼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마음 AI와 솔트룩스가 또 저희의 또 후보지에 올라왔는데 yes or no의 관점으로 한번 일단은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yes고 어떤 종목이 no인지 한번 풀어주세요, 대표님. 사실 마음 AI, 솔트룩스 둘 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결론은 둘 다 no를 드렸습니다. 둘 다 노인 경우는 네. 저희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죠. 사실 하나의 섹터로서 네. 보고 있어요. 네. 마음 AI나 솔트룩스는 둘 다 AI 챗봇,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와 함께 CES가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난 거래일과 오늘 같이 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때 따라 사야 된다 아니다 관점에서 놓고 새로운 본다면 관점, 그렇죠. 그죠?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먼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사실은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 AI나 솔트룩스나 둘 다 이렇게 재무적으로 보시면요. 모멘텀 소멸뿐만이 아니라 재무적 턴 어라운드 시점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마음 AI도 누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CS가 끝내고 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머릿속을 스치는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잘 팔자 하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둘 다 한번 노를 들여봤습니다. 좀 새롭죠? 좀 새롭고 좀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게 크고요. 네. 네, 농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 섹터분들은 또 로봇 쪽 섹터랑도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 제가 크게 생각을 한 걸까요? 사실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아, 상당히 강한가요? 네. 오늘 로봇 쪽은요.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낙수 효과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CS 모멘텀 이런 부분이 모멘텀 같이 엮인 거고 AI 쪽 소프트웨어 쪽이 올라올 때는 자율주행 쪽 이쪽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흐름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에 따른 상관관계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났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챗GPT 그리고 뭐 AI 소라 뭐 이런 쪽이 공개가 되었었을 때 그때 AI 소프트웨어 쪽이 한번 작년 초에 랠리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만 나타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CS 모멘텀으로 인해서 잠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비중을 축소하는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시기로서 맞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키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각각의 모멘텀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음 AI의 솔트룩스를 바라볼 때 하나하나 종목 단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주가 상승의 그런 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그러니까 그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은 마음 AI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좀 더 건전하고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쪽은 솔트룩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 AI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CS2025에서 퀄컴과 온디바이스 AI 이런 관련 ITO 그러니까 IoT죠. 홈 IoT 제어 솔루션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 모멘텀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회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라면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는 계기로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노를 드렸고요. 솔트록스도 물론 좋긴 합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자회사 구버가 출시 한 달 만에 에이전트 3만 개를 생성을 했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출시한 지 지났는데 AI 검색의 이제 브리핑 그리고 리포트 생성까지 이런 부분을 차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단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살 때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약간 이런 거네요. 각각의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은 있지만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12월 초에 사가지고요. 1월 초에 판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CS 종목들을 특히 중소형주를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CS 개막이거든요. 그쵸. 근데 현 시점에서 신규로 접근해야 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잘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CES 모멘텀에 관해서 세론 관점을 주셨는데 그 CES에 사실상 이 AI 챗봇 AI만 참가하는 건 아닌데 그 CES에 참가하는 모든 섹터군들을 우리가 다 세론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되는 모멘텀 이어질 만한 섹터도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지금 그래도 작년 말부터 핫하게 반응이 나오는 쪽이 양자 쪽. 양자 그리고 쪽도 양자 나오잖아요, 쪽 CS.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뭐 KCS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드림 시큐리티 등 관련된 종목으로 확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종목에서 신규 수혜주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자 기준으로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글로벌 선도 업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신규 수혜주 찾기 오히려 그쪽에서 나타나지 오히려. 않을까. 그러면 CS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쪽이 크게 보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챗봇들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저희 표현으로는
약간 눅눅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눅눅합니까? 예, 오히려 좀 더 프레시한 종목들 이런 쪽을 찾아보게 되면 양자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작년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수익 찾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드림 시큐리티나 기존에 움직였었던 이런 종목들도 네네네.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저희가 또 추가적인 전략들 같이 한번 얻어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핫섹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두 번째 핫섹터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대표님께서 픽해오신 핫섹터 어떤 섹터일지 대표님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이번 섹터 저도 이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이셨어요? 사실 네. 이게 핫섹터인데 시장에서 지금 하나 또 주도한 트렌드 이런 것들이 현석을 하고 있어서 전력 설비 쪽, 특히 전선 전력 설비 쪽 이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대한전선 사실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또 대한전선 하면 이런 초고압 송전 선로 관련 제2의 이런 인프라 투자 종목으로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쪽 같은 네. 경우는 예스 그래서 아껴두셨군요. 오히려 이제 노를 네. 먼저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스를 좀 그래서 아껴놨습니다. 아껴두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지금 예스를 드렸어요. 사실 대결 구도인데 상당히 좀 의아하죠. 네. 둘 다 노를 드리고 둘 다 예스를 S를 드리고. 주시고. 그래서 네. 이제 뭘 사라는 얘기냐. 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플합니다. 테마로서 접근하는 이러한 개별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먼저 팔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좀 올라올 때 초병이라도 띄워놓고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둘 다 예스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전선 모멘텀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님? 사실 뭐 이와 관련된 이유는 작년부터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질문하시는 앵커님도 알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심플하죠.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달 말이면 들어서게 되는데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새로운 차기 주도주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바이오가 쉬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빈자리를 어디가 채워나갈 것인가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조선 쪽이나 조선 기자재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력 설비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는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네. 아는 내용인데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의 오늘의 상승이 좀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두 가지 종목을 또 꼽아주셨잖아요. 이 종목단으로 봤을 때 각각의 모멘텀들과 우리가 투자할 때 봐야 할 키포인트들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싸다예요. 작년 좀 대비해가지고 싸다? 일단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이제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튼 같은 경우가 PR 지금 현 시점 25년 기준 2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PR이 30배가 지금 가까이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PR이 지금 20배 언더까지 떨어졌어요. 19.8배 정도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싸다.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실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숫자가 올라왔었던 부분은 작년 그러니까 1,300원 따는 환율에서도 2022년도에 수주 받아 놓았던 부분이 기성이 본격화되면서 숫자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올해 숫자 올라오는 쪽은 언제일까요? 23년도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면서 그때 선별 수주했던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수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성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올해와 내년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건데 이에 따른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환율이에요. 기승전 환율. 오늘도 시장에서 보시면요. 뭐가 올라오죠? 조선, 수주들. 전력 네, 설비, 전력 설비. 그리고 지금 뭐 화장품 네, 같은 화장품도 경우 오르죠.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 뭐다? 결국 지금은 환율에 적응할 수 있는 숫자가 뒷받침되는 맞아요. 그리고 그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 꼭 작년 2분기에 화장품과 음식료와 전력 설비 올라오는 그런 장과 참 묘하게 닮아있죠. 그쵸. 그러한 흐름이 좀 더 이번에도 되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력 설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PR 30배 가다가 지금 20배 언더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투자 포인트 체크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 예. 정확하게 365% 네. 올랐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건 376인데 365입니까? 네. 제가 이제 시점에서 좀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좀 멍청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10% 정도 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350% 이상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부담이 되진 않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유동성이 지금 쫙 펼쳐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와 같은 유동성이 지금 뿌려 있는 이러한 장이라면, 그러한 장이라면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두더지 잡기처럼 올라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확실하게 시장에서 1등 종목 아니면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비빌만한 언덕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HT 현대일렉트릭은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고, 작년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좋은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이어서 대한전선 쪽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일까요? 대한전선이 지금 한 PR 20배 정도 지금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전선주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PR이 대략 한 10배에서 12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못 받을 때는 한 6, 7배 했었는데, 그쵸.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시대가 변한 거죠.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단의 이런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쪽이고, 대한전선이 여타 전선주와 차이점은 이런 초고압 전력선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영업 라인 자체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해저 케이블이나 그리고 이런 그 초고압 그 전선 송전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송전망 자체를 구축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뭐 LS전선이 물론 대장주이긴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3분기 말자 수주 기준으로 대략 한 3조 5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LS전선이 5조 원이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보았었을 때 충분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전선 쪽 섹터를 보면은 가온전선이 가장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가온전선이요. 미국 쪽에 작년에 가온전선이 갑자기 20% 넘게 올라가는 날이 있었죠. 네.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 쪽에 이런 전력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서 수출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타나면서 미국 쪽 전선에 썼을 때 가온전선이 1차적으로 먼저 튀는 모습이 네. 나타났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은 LS전선인데 그만큼 무겁고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서 품절주 형성을 품절주로서 어느 정도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대한전선을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탄력성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친구들이 이 다음으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둘 다 예스지만 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우리가 뽑아봐야 된다면 대표님 어떤 시선 주실 거예요? 사실 굳이라는 고민도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오. 전력 설비 쪽과 전선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들을 좀 가지고 나가봤는데, 그냥 네. 고민할 필요 없이 HT 현대일렉트릭 아, 보면 고민할 될것 필요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제 그 전력 설비 쪽에 한번 PER 자체를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앞서 이제 이튼이 한 25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HT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으로서 한 20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따라가는 친구가 어디냐면 산일전기예요. 산일전기가 PER 18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배전 쪽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PER이 지금 현재 한 15배 후반, 약 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12배. 상당히 싸긴 한데, 대신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이라는 그룹에, 재무적인 네. 리스크와 그리고 중공업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그냥 선택을 받아 있는 대장주, 그리고 싼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효성중공업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D 현대 일렉트릭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핫섹터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대표님께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자,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을 같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통신 쪽까지도 같이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전 그건 좋게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왜요? 사실 2019년부터 하도 이제 그 양측이 이걸 많이 당하다 5G 보니까 쪽, 5G. 네, 6G.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 뭐라고 제목이 나왔냐면, 사실 그
올해에는 이제 5G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6G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LTE 어드밴스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5G 어드밴스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네트워크 장비, 여기에 관련해서 오픈랜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글로벌 2위 통신 장비 업체가 어디일까요?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화웨이 때리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죠. 화웨이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가 많이 깔려 있는데 오픈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그 미국에서 핵심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에 화웨이 장비가 깔려 있었던 부분에 화웨이의 무조건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여타 노키아나 에릭슨이나 삼성전자의 이런 통신 장비를 쓰더라도 서로 간에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픈랜 기술인데, 이와 관련된 이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올라왔었던 게 솔리드나 HFR이나 중소형주 단에서는 삼지전자 이런 친구들이 관련해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테마라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12월 말자에 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말씀드렸던 5G 어드밴스드 투자가 올해 그 미국에서 이제 하반기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그 리포트 제목만 읽어보고 어디에서 나왔다 바로 유추가 가능하더라고요.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의 리포트. 이름까지. 네. 하도 이게 계속 홍시콜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가 나와야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랜 그리고 트럼프 테마 네.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네. 작게 매매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통신 장비가 말씀하셨던 대로 전력 설비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같이 한번 올라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2019년 그때 3분기 10월 4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깨진 이후부터 2000년도, 20년도 들어가지고 한번 그때 유동성 랠리 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리 지금 4년째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꼭 5G를 낙폭 과대로 사야 될까? 거기에서는 그건 동의 못 아니다. 하겠어요. 저는 제가 약간 반발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살짝에? 네. 저 싸우는 거 좋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의 통신 장비 제재에 관한 수혜 이야기도 또 맞아요. 나오고, 트럼프 2.0 이제 투자 전망에도 통신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통신주 오늘도 조금 어느 정도 탄력 나오면서 좋게 볼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그래도? 작년 초 이맘때쯤도 해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무슨 얘기 네. 나왔었냐면 그 스페이스X 얘기 나오면서 스타링크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네. 작년 초반에. 그쵸. 그 재작년에도 5G를 넘어서 이제 6G로 간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투자가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연초 되면 항상 나오는 게 통신 장비 통신. 인프라 투자예요. 어, 그런 것들이 항상 나왔었고, 또 CS와 맞물려가지고 AI다, 로봇이다,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다 얘기 나오면서 한번 올라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현 시점에서 왜 5G를 사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네. 뒷받침된다든지 올해 업황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는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숫자로서 증명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트럼프 테마로 이런 것들을 작게 접근할 수 있을지언정, 낙폭 과대로 접근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살 수 있는 뭐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전력설비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굳이 왜 5G를 사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워낙 뭐랄까요, 워낙 많이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저는 확신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역시 괜히 싸움을 걸었나 봅니다, 대표님. 그래야 재밌잖아요. KO를 당했습니다. KO를. 그래야 이제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도 즐거우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전히 저희가 또 통신 쪽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트럼프 수혜다라고 해서 인프라 쪽 본다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건설 쪽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건설주요? 네. 제가 여쭈고 싶어요. 왜 건설주를 봐야 될까요? 트럼프 수혜로 건설주를? 인프라 투자, 재건 이런 모멘텀들 엮여 있다면? 인프라 투자 재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략 뭐 인프라 그런 거. 투자나 이런 네. 쪽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초과학 변압기나 배전이나 이런 쪽 들어가는 것 자체는 오케이. 건설 기계. 건설 기계 쪽 네. 그쪽은 오케이. 오케이요? 그쪽은 네. 오케이. 기계 쪽이면 오케이. 근데 건설주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스쳤던 거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GS건설이나 네. 아니면 삼부토건 이런 네. 중소형 건설주가 트럼프 수혜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들어간다. 아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건설 기계 쪽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 인프라 쪽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제가 시멘트 리포트도 제가 발행을 하고 하니까 시멘트 관련해 가지고도 관련 리포트도 쓰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이런 시멘트 공급량 자체가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건설은 기성이 본격화되고 나서 그에 따른 착공이 나와야 시멘트가 들어가는 건데 그에 따른 이제 공급이 10%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 단에서는 이에 따른 그죠. 그 네. 효과 자체가 10% 이상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뭐 PF 문제도 그렇고 이런 그 기성이 본격화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쪽은 건설주는요 금리 따라갑니다. 아, 금리 따라가는데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6%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건설주를 봐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시계 혼났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저희가 이어지는 네. 코너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가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TMI 시간에서는 CES 2025에 관해서 우리가 시장에 관한 모멘텀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시장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의 전략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마감 시장 보시고 저희와 함께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 모두 빨간불로 마감 지어졌는데요. 코스닥에서의 상승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으로의 매도 물량은 여전했다라는 부분에서 살짝의 아쉬움 남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하락했고요. 자, 대표님과 계속 마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또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감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앞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말씀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는 결국은 기승전 환율이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야 외인들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될 것 같아요. 작년 말, 그러니까 8월 23일부터 외인들이 22조 원 넘게 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은 아직까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무료 비중 축소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의 중대형주보다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1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 랠리가 기대가 되는 요즘이에요. 특히나 이제 연초에 중요한 모멘텀이 두 개가 있죠. CES 2025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 이러한 부분이 연달아서 앞으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크게는 로봇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섹터 확산 자체가 코스닥에서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매수에 따른 최대 주주 효과, 이에 따른 확산 자체가 나타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와 이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관련된 종목들의 동반 상승 흐름 자체가 코스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렇다고 코스피가 완전히 죽어버렸느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인해서 기존의 3대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까지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으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지금 방산 쪽 그리고 조선 쪽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모처럼 다시 한번 또 활기를 띠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실적 숫자가 뒷받침되는 확실한 종목이 줄 서고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CES 2025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바라보면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이런 관련된 전력 설비 등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힌트가 아주 한큐에 정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실적 쪽 그리고 코스닥은 모멘텀 쪽 집중해보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우리가 또 핫섹터에 관해서 하나하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핫섹터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저랑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는 사실 오늘 이게 좀 정치 테마성의 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언급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섹터 코멘트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쪽은요, 그냥 딱 정태주입니다. 정태. 그러니까 정책 플러스 정치인 관련주. 원티드랩, 오픈롤, 대성창토, 아이비기명 모두 다 일자리 취업이죠.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뭘까요? 유아동. 항상 같이 페어로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뭐 이러한 일자리나 유아동 종목들은
정책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잘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뭐 원티드랩이나 오픈롤이나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요. 그동안에 항상 이제 윗골이 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전환했고 계속 저점을 낮춰나가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올라올 때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할로 잘 팔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 바로 한번 저희가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 이게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이런 영향도 오늘 좀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항공 산업 쪽이다라고 했을 때 딱 보셨을 때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들은 대표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주항공 쪽은 저 좋아해요. 방산 쪽과 맞물려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PER이 한 20배 정도 되고요. 이게 15배 정도 됩니다. 네. 작년에 한 28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한 14배, 15배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8배 정도로 상당히 비싼데 네. 공시를 잘 보시면 12월 31일자였나요? 네. 30일자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파생 상품 관련 평가손이 있었어요. 그 환율 선도거래 그러니까 통화 선도거래에서 이제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이 한 700억 정도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앞에서 일자리와 좀 관련이 있죠. 이쪽도 정책이에요. 이것도 정책적으로 오늘 왜냐하면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 나왔었을 때 네. 방산주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방산주 이런 그 거래 상대방은 각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각국 정부라고 했었을 때 이에 따른 최고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결국은 이제 방산 외교 세일즈 외교를 했었잖아요. 그 수장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 대행 체제에서 얼마만큼의 이런 세일즈 외교에서 지원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리면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패싱 코리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오히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왔어요. 맞군요. 현대로템이 지금 PER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올해 말자 기준으로 PER이 지금 10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0.8배, 10.9배이래요. 작년에 제일 싸다고 했을 때가 16배였거든요. 사야겠네요.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으로 28배 가던 친구가 지금 15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LIG 넥스원은 사실 오늘 얘가 왜 이렇게 올랐지? PR도 18배로 비싸고 여타 대비해가지고 이제 선도거래 평가 그 손실 자체가 나타나면서 사실 악재로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부분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일자리 관련주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패스하겠지만 뭐 헌법 재판관 임명 뭐 이런 부분과도 일부 좀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좀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섹터 같이 살펴봤으면 세 번째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투사인데 사실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기 대선 가능성 기대감들 때문이라서 어떻게 전략 잡아볼까요? 이거 PD님이 잡아주신 거죠, 작가님이나? 오늘 다 그 정태주로 가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피디님이 하신 건 맞고요. 네. 맞죠. 나와 아이비 투자도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는 쪽이고 아주 아이비 투자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일전에 스페이스 X 지분 투자 나왔었을 때 한 번씩 올라가는 종목이고 대성 창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씩 봤는데 사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정태주. 그러게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 테마성으로 한꺼번에 올라오는 종목이다. 딱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네, 궁금하니까 한번 전략 잡아봤습니다. 자, 한 섹터는 저희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지는 코너가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께서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내일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슈 TMI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대표님 오늘 또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을 위해서 어떤 이슈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앞에서 어느 정도 좀 답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CS 2025 쪽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게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내일은 어느 정도 좀 치고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CS 2025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로봇주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로봇주가 오늘 상당히 강하고 제가 놀랐던 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군들이 또 갑자기 상승 탄력이 나와줘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특히 무거운 종목이라고 하면 두산 두산 로보틱스 로보틱스? 네. 이러한 종목이죠. 네.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졌죠. 그게 이제 12만 원대 넘어가던 주가가 5만 원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다가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로봇주가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로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글로벌 4위 국내 1위 기업이죠.
1위는 유니버셜 로봇, 2위는 환학, 그리고 3위는 대만의 테크맨 로봇에 이어서 글로벌 4위인데 그동안에 이제 상장했을 때의 약속을 못 지켰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었고 숫자가 안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그룹주 전반적인 구조 개편에 의한 하락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두산 로보틱스였어요. 결국 두산 밖에 붙여가지고 재무적인 지원을 해주면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좋은 건데 그러한 부분이 좀 무산됐죠. 이런 부분이 네.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이에 따른 어느 정도 빈집이라고 하죠. 빈집에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결론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있다고 보세요. 네. 최근에 로봇 쪽에서 그래도 연속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쪽은 유로메카였어요. 유로메카가 기존에는 F&B 쪽, 그러니까 라버트 치킨 아세요 혹시? 아니요. 네. 그 라버트 치킨이라고 이게 프랜차이즈인데 맛있는 치킨집인가요? 맛있는 치킨인데 앞에 라버트가 들어갔잖아요. 네. 로봇팔. 로버트. 그렇죠. 아, 진짜로요? 괜히 꼬았어. 이름을 괜히 네. 꼬았어요. 라버트. 라버트라고 하니까 네. 괜히 이름을 꼬아가지고 어려운데 즉 로버트가 그 튀기는 치킨집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쪽이 유로메카의 로봇팔 그리고 교촌 F&B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놓고 보면요. 3호 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이쪽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포스코 그룹과도 협업을 하면서 최근에 F&B 쪽을 넘어가지고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에 최근에 협동 로봇 자체가 꾸준히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CS 모멘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지켜보면서 비중 조절만 해주다가 오히려 빠질 때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 오늘 이런 로봇주 한번 체크해 보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CS 언급을 했었을 때 사실 세론이 나오는 섹터가 있고 그래도 네. 계속 가져가도 될 만한 섹터로 양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로봇 산업에 관한 기대감이 비단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좀 눈을 넓혀 봤을 때 글로벌 이벤트로서 로봇 이벤트들이 CS 2025 제외하고는 없을까요, 선생님?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봐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런 그런 그 것도 있죠. 자동차 관련된 규제 완화 카드도 결국은 로봇과 연관이 지어지는 거고 AI 소프트웨어 쪽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고요. 정초부터 이렇게 세게 올라온 거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효과, 즉 삼성전자가 기존에 한 16%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가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35%까지 지분을 높였죠. 그러면서 그 한종희 사장 바로 밑에 이제 로봇 사업 지원단 이 부분을 만들면서 향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드웨어단과 삼성전자 AI 소프트웨어단을 결합을 시켜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단기간에 그칠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외신 쪽에서 계속 이런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여타 이런 두산 로보틱스 등 관련된 기업들은 소식은 꾸준히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로봇주는 하나의 테마라기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를 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약점은 아직까지 재무적으로 많이 너무 취약하다. 안 좋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기업이나 유로메카도 그 포스코 쪽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죠. 이러한 각종 이런 그 각각의 선도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타 이런 중소형 집단까지 확산은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최근에 로봇주들도 신규 상장주들이 좀 상당히 있었잖아요. 네. 이런 쪽에 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가져보기보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의 지원이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선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유로메카 이러한 종목을 일선 종목으로 꼽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에서 지금 유독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클로봇도 네. 그렇고 하이젠 RM 네. 이런 친구들도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돼요. 수급적인 오버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HD 현대일렉트릭 하면서 10% 정도 헷갈렸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복잡한 종목들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플한 종목들, 일선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대장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로메카나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이 나올 때나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네.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신규 상장주들도 얼마 전에 큰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대표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일선에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쪽 종목군들 위주로의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봇 쪽만 딱 바라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다른 섹터군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로봇 산업이 도입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도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 하면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 네. 팩토리만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협동 로봇 쪽, 그러면서 F&B 음식료 쪽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 신고가 가장 많이 나는 섹터가 어디냐면 조선 쪽이에요. 로봇과 조선과 연관 지어진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체크했던 기업은 사실 유로메카예요. 아, 바로 또 보여주시나요? 네, 맞아요. 네. 유로메카가 최근에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100억 규모 음. 추가적인 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년에 이제 지분 투자를 받고 올해 콜옵션 인수를 통해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갔던 것처럼 유로메카도 포스코 그룹 쪽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협업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앞에서 이제 조선주와 연관이 지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조선 쪽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협동 로봇 이 도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제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용접 같은 경우가 이런 로봇 쪽이 대신해서 진행을 하는 쪽, 그리고 사람이 실제 조선주 관측하기 어려울 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처럼 이제 한눈에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단으로 제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유로메카예요. HD 지금 현대 그 중공업 그룹의 삼호중공업과 이런 용접 로봇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업 쪽의 스마트 팩토리 쪽, 실제 들어가는 쪽에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가장 세게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던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전의 유로메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유로메카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유로메카가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런 관점들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밴드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 탄력까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가격 전략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오늘 지금 한 14.6% 정도 지금 마감을 했고요. 종가가 네. 거의 고가 부분에서 한 4,200원 정도 올라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14% 급등할 때 급하게 쫓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CS 모멘텀이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이에 따른 셀 온이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이하를 바라보면서 3만 원 언더에서 사십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한 2만 원대까지 좀 찍고 그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꾸준히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3만 원대 초중반의 가격은 약간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3만 원 언더에서 사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업사이드 정도 한 30% 정도 보고 한 3만 9천 원 정도 저 업사이드 한번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3만 9천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지금 한 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정률적으로 한 10% 정도 가져가게 되면 한 2만 7천 원 정도, 즉 추세선 이탈하는 가격권으로 지금 현재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 3만 9천 원, 손절가 2만 7천 원, 그리고 매수 가격은 지금 급하게 쫓아 사지 말고 3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사자.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종목 사야죠. 아, 다른 거 사야 종목 되는 봐야죠. 기회를 안 주면요? 네, 기회를 안 아, 주면. 요즘에는 급하게 따라 사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네. 측면에서 유로메카 같이 한번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못 잡았을 때 그럼 뭘 사야 되나, 대표님? 그럼 못 잡아 기회를 안 주면은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유로메카 만약에 이런 로봇주 뭐 이런 쪽에서 기회를 못 주면요.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될 것 그냥 같아요. 그쪽 볼까요? 네, 사실 대장주 중심으로 접근해야지 숫자가 나온다고 최근에 이런 감속기 SPG나 뭐 이런 쪽은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네. 로봇 쪽에 들어가는 이제 협동 로봇 쪽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야지 그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쪽을 사잖아요. 숫자가 나온다고 이쪽 로봇이라고 같이 사면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수급이 쏠리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유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 세 개 중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20선 전후까지 좀 밀려주게 되면 오히려 그때 가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너무나 큰 급등 양상을 최근에 네, 보여줬기 맞아요.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의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과 처음으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인사드리면서요. 오늘 한번 보내드리고요.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새해 첫 거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